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아이를 양육한 것도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혼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내가 전업주부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절반 달라는 요구를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10몇 년을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서 퇴직금도 쌓아놓았고 집도 장만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을 절반 달라고 요구하더라 하는 분들 있으시겠죠? 뭐? 내 재산을? 왜 절반을 줘야 해?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고 아내한테 절대 못 줘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50%는 받는다는데 소송할 거야 라는 소리까지 들어서 이거 정말인가 하고 검색을 하다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분한테 절반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부터 왜 절반이 인정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 분할할 때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는 요인 중 첫 번째는 결혼기간이에요. 결혼기간은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혼기간이 왜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결혼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도 50%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재산 분할이 뭔가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식 올리고 살림도 합쳐요. 한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 육아를 담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아내가 육아와 살림을 맡으시죠. 그렇게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기로 한 아내가 열심히 내조를 한 덕분에 남편이 육아휴직 한번 내지 않고 회사 쭉 다닐 수 있었고 회식도 가서 막 친목 따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집에서는 쉴 수 있었죠. 집안일에 에너지 쓸 일이 없으니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갔어요. 그 덕에 전세로 살던 집에서 대출받아 내 집 장만도 했습니다. 자, 제가 정말 평범한 보통의 결혼 생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게 된 남편은 혼자 잘나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이건 다 내 노력 덕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결정입니다. 배우자를 만나 함께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자녀도 낳고 그 자녀를 기른다는 결정인 거죠. 그럼 경제적 활동을 한 남편에게는 가사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책임도 역시 함께 부여된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활동만 할 수 있었던 거는 혼인 초 아내랑 합의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집안 살림, 양육의 역할을 아내가 전부 하기로 말이죠. 물론 합의를 할 때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나누신 건 없으셨을 겁니다. 각서나 합의서를 쓰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도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할 분담을 해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아이를 양육한 것도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물론 남편이 엄청난 고소득자이고 이 고소득이 아내의 도움 없이 결혼 전 딴 자격증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발생된 것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요인 두 번째는 부양적 요소입니다. 아니 이혼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왜 부양해요? 이제 남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편은 혼인기간 중 쉼 없이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일을 해오고 아내는 계속 전업주부로 있었다면 남편은 사회적으로 과장, 차장 진급을 하고 임원도 되고 연봉도 인상됐을 거예요. 당장 아내랑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내 일터는 남아요. 내 커리어는 남아서 내 월급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어떤가요? 나랑 결혼할 때는 젊었고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경단녀 되었고 계속 살림, 육아만 하느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혼하면 당장 취업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경력이 없으니 사회 초년생과 같은 월급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부양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이혼 후에도 아내가 혼인 중과 비슷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차원의 몫을 고려해서 기여도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돈을 벌었느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 결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아내가 이혼 후 경제적 궁핍에 빠지진 않을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결혼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아내분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보다는 적절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